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A레벨로 대학 가기라는 주제로 그리고 특히 컴퓨터 사이언스랑 공대 엔지니어링 관련돼서 발표를 맡게 된 조연재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가 A레벨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과정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뭐 자소서라든지 아니면 입학 시험, 인터뷰 등을 제가 어떻게 준비했었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A2 이어에서 시험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유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2017년에 영국으로 가서 2년 동안 A레벨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군대를 갔다가 이제 전역해서 9월 달에 세인트 앤드루스 유니버시티에서 컴퓨터 사이언스와 매스매틱스를 같이 이제 복수 전공하게 될 조연재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A레벨 과목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한 줄로 요약을 했을 때 A레벨은 이제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는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처럼 막 여러 가지 다양한 과목들을 시험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진학하는 과에 맞춰서 3개에서 4개 정도의 과목을 본인이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내가 공대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잉글리시나 뭐 히스토리 같은 거는 전혀 듣지 않아도 대학 가는데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 잘 고려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나 학과별로 요구하는 과목을 잘 알아보고 A레벨 할 때 과목을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공대 같은 경우는 수학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하고 퍼더매스 심화 수학을 추천 과목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는 이제 모든 학교에서 퍼더매스를 수업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수학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A레벨 과목을 선택할 때는 이제 매스랑 퍼더매스 그리고 사이언스 과목 하나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중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A레벨은 단순히 우리나라에서처럼 그냥 자기가 배운 개념을 외우고 그거를 내가 얼마만큼 안다라는 걸 뽐내는 그런 교육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개념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좁은 그 과목의 폭 대신 그 깊이는 더 깊게 들어간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반적인 A레벨 타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아까 앞에서 원장님께서도 대충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 텐데요. 일단 A레벨은 2년 과정이고 첫 번째는 AS, 그다음에 두 번째는 A2 이어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AS 이어에서 첫 번째 학년에 대한 뭐 과목이나 이런 학습을 하게 되고 이 학습에 했던 본인의 학습 역량을 가지고 바탕으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대학에 지원할 때 추천서라든지 아니면 predicted grade 같은 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AS가 끝나고 나면 여름부터 해서 A2 시작하는 9월까지 이 기간 동안 유카스 어플리케이션을 준비를 하게 되고 이 기간 동안 personal statement나 뭐 reference 등을 요구하거나 뭐 이렇게 됩니다. 유카스에 지원한 후에는 뭐 각 학교별로 엔트런스 exam이나 아니면 인터뷰 같은 오퍼가 오면은 준비했다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2 이어에 진짜 A레벨 시험을 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간략하게 A레벨 교육 과정에 대한 소개는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는 보통 이제 유카스라는 포털로 통합 포털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personal statement랑 reference 그 다음에 entrance exam이랑 인터뷰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학교에서 아니면 원장님이 도와주시는 대로 개인의 뭐 인적 사항을 넣는 것이라서 일단 personal statement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유카스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총 5군데지만 이 5군데 대학이 모두 한 개의 4천자 자소서를 동일하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4천자가 생각보다 되게 짧아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경험들을 어떻게 압축적으로 중요한 핵심만 넣어서 4천 자소서를 쓸 건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소서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은 이 학과에 대한 흥미, 내가 어떻게 이 학과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됐는지,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왜 A레벨에서 이러한 과목들을 했는지, 그래서 이 과목들을 공부한 게 앞으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아니면 나의 사고를 넓히는데 어떤 도움이 됐는지, 그 다음에는 이제 엑스트라 슈퍼 커리큘럼 같이 뭐 내가 어떤 스포츠 활동을 했는지, 아니면 나는 나의 여가 시간에 어떤 활동을 했고 나는 이런 퍼스널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는 단순히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이 한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걸 느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느낀 걸 토대로 앞으로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걸 쓰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단순히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실제로 옥스퍼드 가서도 여쭤봤던 거지만, 그 학교 입장에서는 이 펄스 세미를 봤을 때 얘가 이걸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진위 여부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얘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줬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 단순히 얘가 이 퍼스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나열했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믿기에는 학교도 부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내가 작은 활동이지만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느꼈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진짜로 이 행동을 했는지, 이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 진정성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느낌점을 좀 위주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천자 자소서를 쓸 때 되게 쓰고 싶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과에 대한 흥미, 그다음에 선택 과목과 학과의 연관성, 그다음에 엑스트라 슈퍼 커리큘럼,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작은 카드 같은 걸 만들어서 그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걸 추천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영역에는 어떤 내용들을 쓰고 싶은지, 어떤 활동들을 쓰고 싶은지 다 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들고 내가 학교 선생님들과 상담할 때 찾아가서 저는 이런 활동들을 했었고 이런 스토리로 저는 자소를 쓰고 싶은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그걸 보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들은 괜찮은 것 같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굳이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최대한 압축을 해서 사천자를 작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레퍼런스는 많은 학교들에서도 동의하겠지만 그 학교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해요. 그 학생이 어떤 프리딕티브 그레이드를 받았고 어떤 레퍼런스를 받았는데 실제로 시험 봤더니 이렇더라, 아니면 실제로 학교에 왔더니 이런 정반대 학생이더라,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그 대학에서 그 고등학교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 선생님들의 레퍼런스나 프리딕티브 그레이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그냥 시험을 잘 본다고 해서 뭐 학교 수업 시간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선생님들과 좋은 유대감을 쌓아가면서 나의 좋은 이미지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레퍼런스는 내가 단순히 대학교 입학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대학교 들어갈 때 뭐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걸 신청할 때 그 전에 다녔던 A레벨 컬리지의 선생님들에게 다시 요청을 해서 레퍼런스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놓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유카스 어플라이가 끝나게 되면은 그 대학별로 이제 뭐 요구하는 엔트런스 exam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뷰에 초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면 되게 막 학원이 많아서 거기서 문제를 알려주고 어떤 유형이 나오고 이런 거를 다 하겠지만, 영국에서 혼자 있으면서 그런 도움을 기대하기는 살짝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좀 능동적으로 어떤 시험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아니면 어떤 기출 문제들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 유형이 있는지, 시험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시험 시간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처음에 갈 때 이제 옥스퍼드를 목표로 하고 갔기 때문에 AS 때부터 그 컴퓨터 사이언스는 M8라는 시험을 보게 되는 수학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수학 시험에 대해서 어떤 시험 범위가 있는지, 그리고 기출 문제들을 뭐 여러 번 뽑아가지고 풀어본다든지, 그리고 그런 문제 유형들과 아니면 실제 시험 전략. 그래서 이 MAT 시험 같은 경우는 만점을 받으려고 노력하다기보다는 그 내가 아는 한 최대한 서술을 하고 그 다음 문제를 넘어가서 여러 그 문제들을 건드리면서 많은 점수를 받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방법으로 연습을 해서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인만의 시간 관리나 시험 전략을 세워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에서는 스스로 한번 그 면접관이라고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교라면 이 학생한테 어떤 게 궁금할까라는 거를 고민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인터뷰 수첩을 만들어서 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보고 어떤 부분들을 궁금해할까? 아니면 얘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인데 왜 굳이 영국에 와서 우리 학교에서 이 과를 공부하려고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시 답안들을 제가 만들어서 스스로 시간 날 때마다 보거나 이런 것들을 했었고, 또 학교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이때까지 과거 나왔던 인터뷰 기출 문제들도 모아서 학교 선생님들이랑 같이 연습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던 게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그 A레벨 학교 다니면서 썼던 자소서인데요. 어, 뭐, 이렇게 보통 자소서를 쓰게 되면은 첫 번째 부분에 본인이 이 학과에 흥미를 가지게 된 계기, 아니면 조금 어떠한 계기로 여기에 흥미를 더 가지게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쓰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A레벨에서 그래서 이러이러한 공부들을 했고, 이런 공부를 했던 게 어떤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에는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고, 앞으로 대학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하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실제로 MAT 옥스퍼드 수학 시험 준비할 때 썼던 자료들인데요. 이거는 수학 시험인 만큼 시험 범위에 대한 개념 학습이나 문제 유형 파악이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에 대해서 내가 아는 개념들을 다 나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없도록,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없도록 일단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 개념들을 토대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지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비단 컴퓨터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과에서도 피직스에서도 PAT 시험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시험은 학교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자료들이 학교에서 준비하는지, 아니면 어떤 기출 문제들을 주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옥스퍼드 같은 경우도 단순히 기출 문제만 봤던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추천하는 팟캐스트라든지, 아니면 그 학교에서 추천하는 수학 액티비티라든지, 컴퓨터 사이언스 액티비티라든지 이런 링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서 이런 활동들을 참여해 봤던 게 인터뷰 가서도 준비 좀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옥스퍼드 인터뷰 초대됐을 때 가서 찍었던 사진들이고요. 실제로 여기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은 위에서 두 번째 제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여기 제 이름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옥스퍼드는 인터뷰를 되게 자주 봐요. 그러니까 많이 봐요. 그래서 총 5번의 인터뷰가 원래대로 잡혀 있었고, 거기서 추가로 더 생길 수도 있고 해서 6개, 7개의 인터뷰를 봤던 것 같은데, 그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인터뷰에서 면접관들이 낸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학교에서도 제가 들었던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면접관들이 학교에 인터뷰를 보는 이유는 얘가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 이 학생이 과연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우리 교수진들과 함께 공부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을까,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다 알고 있어도, 내가 교수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던가, 교수랑 인터랙션 할 때 잘 안 된다던가, 아니면 교수가 힌트를 계속 주는데 그걸 받지 못하고 내 의견만 고집한다던가, 이러한 경향을 인터뷰에서 보이게 되면 이 학생이 인터뷰에서 준 문제를 모두 다 풀어냈다고 해도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 학생이 답에는 못 가도 그 학교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교수가 힌트를 주는 방향대로 그 힌트를 받으면서 정답에 이렇게 꾸준히 접근을 했다면 답을 구하지 못해도 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볼 때는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면접관이랑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2 이어에 대한 내용인데요. 흔히 이제 유카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끝나고 나서 A2를 시작하게 되면은 되게 좀 집중을 잃기가 쉬운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갈 대학에 지원을 하고 어떤 대학에서는 오프가 오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대학에서 인터뷰 오프가 오기도 하고 옆에 친구들도 막 합격을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온전히 공부에 집중하기 힘든데 사실 이때가 가장 흔들리지 말고 집중해야 될 시기인 게 A2 이어 같은 경우는 시험 보기 직전까지도 진도를 나가는 과목이 있을 정도로 그 배우는 과목의 넓이나 폭이 되게 깊어요. 그래서 내가 한 학교에서 오퍼가 왔다고 내가 한 학교에서 오퍼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일희일비하고 막 흔들리기보다는 다른 거엔 잠깐 신경을 끄고 뭐 인터뷰가 잡혀 있다면 그 인터뷰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A레벨 시험에 가장 먼저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과목별로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수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further math, 엔지니어링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하면은 further math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배우게 되는 개념이 상당히 많아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제로 뭐 A3 용지에다가 그 1년 그 한 책권의 분량의 개념을 다 써가지고 이거를 내가 이걸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뭐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공부를 한다던가 이해를 한다던가 이런 걸 토대로 문제 실제 적용할 때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다 괜찮았지만 마지막에 에세이 쓰는 부분이 아무래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에세이를 써보고 에세이 스트럭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게 좋고 피직스 같은 경우도 뭐 문제 푸는 것보다 다른 실험 설계나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잘못된지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쓰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A레벨에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생각보다 좀 짧게 끝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살짝 이때까지 했던 거랑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외국을 나가서 유학을 한다는 거는 단지 이제 내가 공부하는 장소가 한국에서 외국으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시야나 리밋 반경 바운더리가 훨씬 더 넓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지 내가 가서 그냥 A레벨 시험을 잘 보고 좋은 대학에 가서 이렇게 성공하자 이게 아니라 이왕 외국까지 나갔으면 더 많은 걸 경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과정보다 A레벨 교육과정을 조금 더 선호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는 거에 비해서 A레벨은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것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무리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할 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수능 시험 직전까지도. 그래서 시험 보기 바로 직전 쉬는 시간까지도 문제 막 개념 노트를 보고 어떤 건지 족보를 보고 막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에 비해서 A레벨 시험은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해서 이만큼 공부를 했으면 그만큼의 결과가 어느 정도는 조금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것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면 그다음에 내가 공부하고 싶은 학과에 대해서 탐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외국인 친구들과 다른 활동을 한다든지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실제로 저도 학교에서 뭐 생전 해보지도 못했던 뭐 카야킹을 간다든지 아니면 외국인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간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오히려 더 시야가 좀 넓어지고 공부할 때도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힌트를 오히려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기 때문에 단지 공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내가 이때까지 갖췄던 그 프레임을 벗어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시라는 거는 어,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뭘 해도 결국 운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뭐그 해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몰렸는지 아니면 그 인터뷰에서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올 수 있었고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었고 그 인터뷰 보기 전날에 내가 속이 안 좋았다든지 그냥
그러한 다양한 운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뭐 옥스퍼드 목표를 했는데 가서 실패를 했어. 떨어졌어. 그렇다고 내가 내 유학은 실패했다 이게 아니라 옥스퍼드 가서 떨어진 거는 그거 하나대로 또 귀중한 경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른 학교를 가서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더니 내가 어디까지 이룰 수 있었구나. 그러면 내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고 유학 경험을 한다면 진짜 단순히 그냥 좋은 대학을 가는 것 이외에 한층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요. 지금 어제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계속 혹시 여기에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끝나고 나서 여기는 그 다음에 그저 미팅이 없으니까 그렇게 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여기 놓고 할까요? 지금 홍희교 학생인데 지금 학생 앞으로 좀 드릴까요? 그래서 화면이 괜찮으세요? 이 학생들 지금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중간에 딱 끊고 그러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래서 전공에 대해서 준비한 과정에 대해서 좀 부족한 거 아니면 내 전공을 가기 위해서 따로 준비했던 거 왜 이런 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희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료가 또 많이 이 학생 건 또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덧붙일 수 있는 얘기, 그다음에 인문학을 생각하는 학생들한테, 그다음에 좀 옥스브리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 자기소개서 경험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저 같은 경우는 유명한 야스민 사께서도 인류학과를 보내본 학생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제 손으로 다 모든 걸 했는데 일단은 저는 인문사회 계열이니까 무조건 에세이 컴피티션을 찾아봤고 그리고 볼런티어링을 찾아봤는데 제가 한 볼런티어링은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는 박물관에서 볼런티어링한 거 그리고 에세이 컴피티션 약간 준비한 거 그리고 서머스쿨이라고 해서 그 옥스퍼드 케임브리지에서 약간씩 몇몇 학생을 데리고 그 과에 대한 약간 맛보기 수업 그런 것들 했는데 그런 것도 약간 준비해놨는데 그런 걸 준비해보고 나중에 그걸 다 자소서에는 저는 일단은 제가 왜 이 유학을 공부하고 싶었는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았는데 할머니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뭔가 엄격한 할머니가 알려주는 뭔가 한국의 문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어떤 책을 읽게 되는데 그 책을 읽고 인류학을 알게 되어서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인류학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서 이 과목을 공부하고 싶게 됐다라고 써서 그 자소서를 냈고 그리고 인터뷰 가서도 나중에 그 자소서에 대해서 제가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는 한 인류학 박물관에서 봉사활동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고 왜 거기서 했는지 뭘 느꼈는지에 대한 물어보면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인터뷰는 솔직히 뭐랄까 매년 문제가 칼리지마다 매년 문제가 똑같아요. 몇몇 칼리지는 똑같은 옥스퍼드에는 키블 칼리지가 있고 매드랜 칼리지가 있는데 그 칼리지는 문제가 똑같아서 그 문제들에 대한 답도 정해져 있는데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서 면접관들은 내가 어떻게 좀 더 특이성 있고 걔만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또 답을 할 수 있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합격생들 중에 한 명이 그 인류 진화에 대한 휴먼 사이언스 옥스퍼드에 지원했는데 그분이 문제가 제일 좋아하는 새가 뭐냐고 했더니 그 그 라이언 킹에 나오는 새가 가장 좋다고 해서 뭐 제치는 질문도 하고 뭐 그 제가 저랑 똑같은 과를 지원한 한 학생이 그 사람이 새겨진 파이프를 보여줬는데 무엇 떠오르냐고 하니까 그 캐나다 경찰관이 떠오른다고 하는 그런 위트 있는 답변으로 그 인터뷰를 사로잡은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인터뷰는 인상을 남기는 것과 그리고 자기의 특이성과 꼭 맞는 답변을 제가 그 한 가면을 보여주고 어떤 가면인지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정확히 맞췄는데 그닥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특이성과 재치와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A 레벨은 그냥 패스 페이퍼를 열심히 풀면 다 되는 것 같아요. 패스 페이퍼를 뭐 굳이 그 2017년부터 그 실러버스가 바뀌었으니까 2017년부터 쭉 보고 패스 페이퍼들은 항상 문제들이 비슷비슷하니까 그거 보면 경제를 공부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에세이를 써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어려워할 것 같아요. 사이언스나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는 그냥 에세이를 잘 쓰는 경제는 AO1, AO2, AO3, AO4가 있는데 각각 긴 그 AO1은 얼마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AO2는 얼마나 잘 적용을 할 수 있는가, AO3는 얼마나 잘 설명을 할 수 있는가, AO4는 얼마나 잘 잘 자기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가 있는데 이것들을 조금씩 연습을 해보면서 긴 에세이들은 이 AO1, AO2, AO3, AO4가 다 들어있으니까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적용을 하고 그 설명을 특히 그 링크를 이어서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링크를 이어서 그러니까 단계를 별로 설명하는 걸 잘하고 마지막으로 그 맨 마지막에 자신의 의견을 첨가하는 게 유교 학생은 영어를 워낙 잘해가지고 지금 쉽게 설명을 또 추가하고 싶은 인터뷰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워크 익스피리언스라든지 추가하실 분 있어요? 워크 익스피리언스도 저도 그 박물관에서 워크 익스피리언스 했는데 그게 하게 된 그 경우가 제가 박물관에 동아리가 있는데 동아리 선생님이랑 개인적으로 친해서 동아리 선생님일 때 워크 익스피리언스 하고 싶은데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줄 수 있다고 너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약간 연관 워크 익스피리언스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없는 그 뭐 뱅크나 그 은행이나 아니면은 컴퓨터 사이언스 그런 사람들은 찾는데 저같이 뭔가 색다른 사람들은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이따가 좀 질문하고 그러면 동학생 같은 포맷으로 조금 네. 네. 여러 가지 적어봤는데요. 네. 제가 좀 돌려드릴게요. 지금 강훈 학생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다 마치고 군대를 마치고 그 다음에 A레벨을 갔어요. 네. 그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제 이 학생을 모르겠어요. 두 학생하고 어쩌면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면 공부를 잘했나요? 아니요, 저 그렇게 잘. 굉장히 좀 걱정이 많고 집에서는 이제 파운데이션을 하는 게 맞다. 저도 그렇게 좀 추천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친구는 A레벨을 하고 더 그죠? 좀 엄청 꿈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시작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A레벨을 하는 학생이어가지고 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는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좀 공부를 했던 학생이에요. 그러면 경험 조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우선 영국에 가기 전에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동안은 프로게이머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마치고 2년간 군복무를 마치고 24살에 이제 처음 영국을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딱 잡아가지고 이제 군복무 중에 6개월간 공부를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공부를 하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영국을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영국을 택한 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 영국에서 살았었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이제 영국에서 지냈어가지고, 친구들이 대부분 다 영국에 있어서, 영국으로 택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는 제가 준비했던 거는 IELTS를 먼저 준비를 해서, 어, 솔직히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가면은 IELTS를 만약에 준비를 안 하고 온 학생들은 또 따로 IELTS 반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좀 시간을 잡아먹고 또 시험도 이제 IELTS 시험을 또 주마다 이제 모든 학교 다 가시는 곳이 이제 그런 주마다 이제 시험이 있을 건데, 이제 그러면 IELTS를 안 하는 학생하고 IELTS 하는 학생하고 이제 시간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IELTS 시험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영국 가기 전에 모든 걸 6.5로 다 맞춰놓고 가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6을 맞추고 가가지고 6개월 만에 끝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듣는 학생들은 다른 이제 학과 공부 있잖아요. 이제 수학, further math하고 physics 이런 거에 전부 다 집중을 할 수 있는데, IELTS까지 신경 쓰기에는 좀 시간이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학교를 지원하고 싶으시면은 네 과목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저랑 이제 같은 반에 있었던 엄청 공부 잘하는 한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5과목을 하거든요. 이제 뭐 math, further math, physics, chemistry, EPQ 이렇게 5과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벽 3시에 자면서 막 학교를 다니는 거 보면서 와, 저 친구는 진짜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진짜 여러 과목을 하는 건 너무 추천드리진 않는데, 근데 네 과목은 하는 거는 추천드릴 거. 그리고 이제 가면은 이제 반에 이제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공부를 이제 해가지고, 저는 나이가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제일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좀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어서 저는 항상 애들한테 막 수업 시작하기 전에부터 이제 숙제 다 끝냈냐 이런 식으로 제가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 전부 다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 그래서 다들 A 이상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았고, 그리고 저는 캠브리지를 지원을 했어요. 저가 그렇게 공부를 가기 전에는 잘하진 않았는데 가고 나서 좀 혼자서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 매주 시험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이제 많이 준비하시고 가시니까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건데, 그래도 이제 배운 거 항상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진짜 잘해도 시험 보는 데는 많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시키는 거 다 하고 그리고 더 해보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마다 저는 또 코로나 시기였어가지고 시험이 없었거든요. 저는 A레벨 시험을 한 번도 못 치렀어요. 그래서 어, 학교에서는 항상 에비던스를 쌓으라는 소리가 많았어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너가 공부하는 것들을 전부 다 남겨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전부 다 남겨서 저는 아이패드를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에다가 다 공부하고, 그리고 지우지 마세요. 그냥 공부한 걸 전부 다 남기고 거기 이제 올리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이제 원노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다 올리면 돼요. 거기다 다 올리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알아가지고 레퍼런스도 잘 써주고, 그리고 성적도 아무리 만약에 막 평소에 AAA 받고 가끔가다 A스타 이렇게 받고 했는데도 이렇게 에비던스가 많으면은 A스타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에비던스를 많이 남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캠브리지 인터뷰는 어떻게 준비했었냐면은, 저는 수학 클럽이 있었어요. 학교에 동아리가 있는데 수학 클럽이 있어서 수학 클럽을 들어갔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A1 학생, 이제 AS 학생들하고 A2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데 대부분 A2 학생들은 학업 공부하냐고 안 오거든요. 근데 AS 학생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인터뷰 문제들이 뭐가 있느냐 이제 그 수학 동아리 가서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커리큘럼이 짜오신 게 있었는데 제가 다시
이런 인터뷰하는 방향으로 좀 준비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가 많이 이메일로 여쭤봐서 그런 방향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엄청 도움이 됐던 게 제가 캠브리지 인터뷰 문제가 그 동아리에서 있었던 문제랑 아예 똑같았어요. 그 Pirate Game Theory라고 있는데 그 게임 theory 문제가 그대로 제가 딱 인터뷰를 하는데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난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는 이제 엔트런스 테스트는 한국에서부터 AS 때부터 그냥 쭉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열심히 캠브리지 임페리얼을 가려면은 진짜 AS 이전 지금 딱 가는 시점부터 그냥 계속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이게 AS 끝나서 이제 대학교를 지원할 때 갑자기 캠브리지를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드는 거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AS 끝나고 나서 대학교를 딱 이제 지원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학교를 둘러볼 때 아, 나도 캠브리지 너무 가고 싶다. 이제 제 친구들도 다 있고 그러니까 너무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서 지원을 했는데 이게 저는 방학 동안 엄청 고생을 했어요. 이게 너무 할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파스 페이퍼가 이제 저는 CSAT라는 거를 보게 되거든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테스트인데 그 문제들을 이제 보는데도 이게 그냥 답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종이를 2장을 줘요. 그 종이 2장에다가 얼마나 이 학생이 그 답까지 유도를 했는지를 이제 봐요. 그래서 이제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이 학생이 노력을 했는가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문제를 보고 가는 게 추천드리고 만약에 이제 이제 그 학교를 지원하게 되시면은 이제 그 학교 입학처에서 뭘 준비하라고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미리 알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그 학교에 지원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뭐 임페리얼이면 임페리얼, 캠브리지면 캠브리지, 옥스포드면 옥스포드 이런 입학 시험을 가기 전부터 지금부터 그냥 보고 계셔야 돼요. 아니면은 좀 힘들어요. 그리고 A2 year에는 저는 거의 6개월간 자가격리를 했어요. 거의 학교는 이제 오픈이었는데 갑자기 너무 상황이 또 안 좋아져서 막 다 온라인으로 바꾸겠다 해가지고 저는 기숙사에서만 계속 지냈는데 엄청 솔직히 보면은 아침에 9시에 딱 수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평소에 학교를 가야 되는 경우에는 막 7시부터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이제 나가는데 이게 온라인이 되면은 너무 사람이 나태해지긴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8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이제 그냥 바로 책상에 앉아도 안 늦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나태해지면 안 되고요. 아무리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A2 되면은 자기 자신이 느낄 거예요. 그 학교를 지원했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러면은 내가 성적을 잘 받아놔야지 이제 더 좋은 학교를 이 학교를 떨어져도 더 좋은 학교를 클리어링이나 엑스트라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고 시간표를 짜고 그리고 몇 시에는 꼭 일어나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뭐 점심 먹는 시간이나 뭐 그런 시간은 항상 그냥 픽스를 해두고 나머지 시간에 뭘 할지를 딱 플래닝을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